네, 오늘은 많은 분들이 정말로 가장 궁금해하시는 세대 분리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볼 텐데요. 자녀들이 세대 분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서 세금 폭탄을 당하는 사례가 너무 빈번한 것 같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부동산 전문가인 여원봉 박사님을 모시고 세대 분리 오늘 제대로 하는 방법에 대해서 아주 깊숙이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사님. 네, 반갑습니다. 네, 근데 박사님, 네. 자녀가 세대 분리를 해야 하는 이유가 뭘까요? 네, 이제 부모님으로부터 경제적으로 이제 독립을 하게 되잖아요. 그리고 생계를 이제 유지하고 있는 그런 경우가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대 분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서요. 여러 가지 혜택을 받지 못하는 그런 경우를 제가 종종 보게 됩니다. 세대 분리는 일단 단점보다는요, 장점이 훨씬 많기 때문에요. 요건만 된다면 자녀를 가능한 세대 분리해 놓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세대 분리와 이제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것이 크게 세 가지인데요. 아파트 청약에도 일단 유리합니다. 세대 분리를 미리 해 놓으면. 그리고 이제 자녀 또는 이제 부모가 주택을 살 때 우리가 뭘 냅니까? 취득세 내잖아요. 네. 취득세도. 그 취득세 중과도 피할 수도 있고요. 또 나중에 주택을 팔 때 무슨 세금 내죠? 양도세. 네, 맞아요. 양도세, 절세와도 아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세금과도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그렇습니다. 있네요.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보니 세대 분리는 아파트 청약, 또 취득세, 양도세, 절세에서 아주 필요할 것 같은데요. 네. 그러면 박사님, 세대 분리는 네. 정확히 어떤 상태를 말하는 걸까요? 네, 우리가 뭐 흔히 말하는 세대 분리라는 말을 자주 하시게 되는데 이 개념 굉장히 간단합니다. 일단 이제 부모와 자녀의 그 주민등록 주소가요, 일단 달라야 해요. 네, 달라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자녀의 주소를 다른 곳으로 이전을 해서요, 부모의 주민등록 등본상에 자녀 이름이 나타나지 않게 하는 것이 바로 세대 분리의 개념이에요. 간혹 이제 많은 분들이 착각하시는 게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주민등록상에는 부모님과 자녀의 주소가 다르게 해 놓았는데 실제 사는 것을 보면 부모와 자녀가 한 집에 같이 살고 있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이렇게 세대 분리한 자녀가요, 부모 집에 한 집에 같이 살게 되면 안 되거든요. 예. 이렇게 하면 세대 분리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아무리 주소를 옮겼다 하더라도. 그래서 이제 절세 목적으로 세대 분리를 제대로 하지 않고 이렇게 편법적으로 한 것이 적발이 되면 과징금이나 추징금 등을 모두 물 수가 있기 때문에 정말 조심해야 합니다. 설명해 주신 말씀을 제가 다시 요약을 하면 같은 집에 살면서 세대 분리를 할 수 없다는 없죠. 건데요. 네. 그 주소도 옮겨놔야 하고 또 옮긴 주소지에 실제로 자녀가 거주하고 살아야지만 세대 분리로 인정받을 수 있다, 이런 얘기네요. 네, 정확합니다. 네,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디선가 얘기를 듣기로는 네네. 자녀가 주소 이전을 다른 곳에 해놓고 실제는 부모 집의 한 집에서 같이 살았다고 하더라도 과세관청이 부모와 자녀가 같이 살았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사실 뭐 과세관청이 집에 들어와서 매일매일 체크하기 어렵죠. 그쵸. 그러나 사실 간단하게 파악이 됩니다. 왜냐하면 부모나 이제 자녀가 고가주택을 취득할 때 취득세 굉장히 많이 나오잖아요. 또 이제 팔 때도 역시 양도세도 많이 낼 수도 있어서 다주택자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세대 분리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이제 세금 중과를 피하거나 뭐 여러 가지 양도세, 비과세를 받은 목적으로 편법으로요, 세대 분리는 해 놓고 자녀가 이제 부모 집 근처에서 카드를 사용한 내역이 지속적으로 나오게 되면요, 이건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예, 그래서 세무서에서 이런 경우에는 이제 실사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금방 탈로가 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주소지는 용산인데 내가 카드를 자꾸 강남에서 쓴다, 이러면 걸릴 수 있는 거죠. 네. 정말 무섭네요. 네. 그래서 이제 세대 분리를 했다면 거주지를 실제 옮기고 따로 나가 살아야 하는 것이 속 편하고 아주 안전하죠. 간혹 세무당국에서 세대분리 증거물을 제출하라고 하는 때가 있어요. 이때는 이제 거주지 주변에서 사용한 카드 내역서라든가 또 택배 받잖아요, 우리가. 네. 택배 수령한 어떤 그런 기록이라든가 또 집에 인터넷 회선을 설치하게 되면 계약서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계약서와 같이 자녀가 주소지에서 실제 거주했다고 하는 사실을 입증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 책임은, 입증 책임은 납세자가 지는 것이지 세무서에서 입증하지는 않습니다. 예. 그리고 또 이제 주의할 게 있는데요. 양도세, 비과세를 위해서는요, 주소를 옮겨서 거주한 지 최소 1년 이상 돼야
예, 양도세 측면에서 안전하거든요. 만약 이제 주소 이전을 하고 얼마 있지 않다가 주택 양도해서 하게 되면 일시 퇴고로 인정받게 돼서요. 절세를 받지 못하는 경우도 종종 있어서 이것도 염두에 둬야 합니다. 듣고 보니 그냥 주소만 딱 이전하면 되는 줄 알았는데 세대 분리 그렇게 만만하게 볼 게 아닌 것 같네요. 네. 그럼 박사님 궁금한 게 네. 23살이 된 대학생이 원룸에 나가면서 원룸에서 살면서 전입신고도 했고 있죠. 청약통장도 갖고 있다면 아파트 1순위 청약 가능한가요? 예, 사실 아파트 1순위 청약을 위해서 이렇게 자녀를 미리 내쫓는 경우가 있어요. 원룸으로. 미리. 전입신고도 거기 가서 해라. 막 이래서 청약통장도 다 만들어주고 막 했는데, 불행히도 1순위 청약이 불가능합니다. 아쉽네요. 예, 왜냐하면 세대 분리에는 기본 조건 3가지 중에서요, 어느 한 가지라도 들어맞아야 하거든요. 이게 안 맞으면 세대 분리로 인정이 안 됩니다. 첫째는 나이와 상관없이요, 혼인신고를 했다면 세대 분리 인정받습니다. 예, 나이와 상관없이요. 결혼 빨리 해야 되겠죠. 예, 그래서 미혼인 대학생이기 때문에 인정받지 못해요, 이 같은 경우에. 예. 대학생이지만 결혼을 빨리 하면 청약 1순위 가능하다. 그렇죠. 빨리 하는 게 좋아요. 두 번째는 이제 나이가 만 30세가 넘어야 세대 분리를 인정받는데, 지금 자녀가 23살이란 말이죠. 네. 대학생. 그렇기 때문에 또 안 되고요. 세 번째는 만 30세 미만이더라도 최소 1년 동안 소득이 있었다면 예, 세대 분리 인정을 받을 수 있어요. 예, 근데 이 경우에는 이제 대학생이기 때문에 일정 소득이 없지 않습니까? 대학생들이. 예, 그래서 세대 분리 인정을 받지 못하거든요. 박사님, 그러면은 30세 미만의 자녀여도 네. 세대 분리 인정받기 위해서 소득 요건만 되면 된다고 그렇죠. 말씀해 주셨는데 네. 이 소득 요건은 구체적으로 얼마인지도 궁금해요. 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이제 30세 미만 자녀 명의로 뭐 재테크 목적으로 또 시드머니를 만들어주는 목적으로 투자를 많이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소형 주택도 사고 또 소형 오피스텔도 사시는데, 이때 주의할 게 30세 미만 자녀는 그 세대 분리를 하는 그 타임이 있어요. 그 시기에 직전 1년 동안 이상 정도는 예, 소득이 증빙이 돼야 됩니다. 그 소득이라고 하는 것은 뭐 현금 소득은 안 되고요. 뭐 세금을 낸 기록이 있죠. 3.3% 떼고 받은 어떤 급여라든가 또 뭐 4대 보험이 있는 직장에서 근로소득을 받는다라든가 이런 어떤 명백한 소득 증빙이 될 수 있으면 되는데요. 이때 이제 소득 금액이 중요해요. 예, 이것도 뭐, 예, 1인 가구 중위 소득이라고 해서 중위 소득의 40%를 넘어야 인정을 받습니다. 요게 2021년 기준으로는요, 월 평균 소득이 최소 73만 원 이상 돼야 됩니다. 월 평균. 그리고 이제 이때의 소득 요건도요, 뭐 아르바이트를 하거나 뭐 통번역, 뭐 과외를 뭐 이런 일시적인 수입은 안 됩니다. 그래서 매월 연속적이고 반복적인 이런 근로소득임을 증빙을 해야지 인정받을 수 있다는 것도 꼭 좀 기억해 둬야 합니다. 만약에 이제 퇴사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도중에. 그러면 이제 1년 소득이 기준이 떨어질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뭐 3개월, 4개월 일하고 퇴사하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이제 2년 동안의 소득으로 봐주기도 합니다. 예, 또 전전 소득으로도 또 입증하시면 돼요. 전전연도. 예, 예. 네. 참고로 이제 4대 보험이 있는 직장에 소속되어 있는 경우가 있는데요. 근데 4대 보험 직장에 소속되어 있지만 월급을 받지 않는 분들이 계세요. 네? 뭐 여러 가지 목적이 있는 것 같은데, 네. 이렇게 월급이 또 없으면, 현금 유입이 없으면 또 세대 분리 인정을 받지 못합니다. 박사님 덕분에 오늘 세대 분리 정말 제대로 배우고 있는 것 같은데요. 오늘 이 내용도 시청자분들께 정말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럼 박사님, 네. 한 가지 제가 또 궁금한 게 생겼는데 네. 세대 분리 시기 네. 언제 하는 게 좋을까요? 가장 많이 하는 질문이 그거예요. 자녀가 뭐 있는데 세대 분리 언제 하면 좋습니까?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기본적으로 자녀 나이가 30세가 넘으면은요, 바로 세대 분리 해주는 게 좋아요. 예. 이게 왜냐하면 나중에 자녀가 아파트 청약할 수도 있잖아요. 그쵸. 그죠? 아파트 청약할 때도 무주택 기간을 그때 따지게 돼요. 점수를. 그래서 무주택 기간 점수가요, 30세부터 기산이 돼요. 계산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네. 그런데 박사님, 네네. 세대 분리가 듣다 보니까 무작정 좋은 것만은 아닐 수도 있을 네네. 것 같은데요. 그렇죠. 혹시 세대 분리를 하면 안 된다거나 하는 음. 그런 단점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맞아요. 세대 분리가 뭐 만사가 아니죠. 능사가 아닌데요. 세대 분리의 단점이라고도 볼 수 있는 게 우선은 얼마 되지는 않지만 주민세 조금 내시게 돼요. 주민세가 얼마 되지 않을 걱정은 없는데 근데 단지 이제 의료보험도 별도로 부과됩니다. 예, 그게 조금 이제 단점이기도 한데 또 한 가지는 만약 부모가 주택이 없는 무주택자인 부모들 있잖아요. 그쵸. 예, 그리고 이분들이 나이가 좀 있다 보니까 청약 가점도 높아요. 그래서 부모님들이 청약 가능성도 높고요. 당첨될 가능성도. 이 무주택자녀가 세대 분리를 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청약이 유리한 경우가 있어요. 부양가족 수 때문에. 예, 맞아요. 왜냐하면 이제 주택 청약 시에 부양가족 한 명당 5점이 추가되기 때문에요. 예, 자녀가 부양가족에서 빠지면 점수를 손해보게 되거든요. 5점 크죠, 청약에서는. 예, 크죠. 오늘도 정말 소중한 팁 많이 얻게 돼서 박사님 정말 감사하고요. 네, 오늘 영상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눌러주시면 다른 유익한 정보를 빨리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시간으로 더 궁금한 부분은 저희가 운영 중인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에 참여하시면 되는데요.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에서는 부동산 재테크와 청약 정보 그리고 분양 정보를 실시간으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영상 설명란 또는 댓글에 링크되어 있는 주소를 클릭하시면 참여가 가능합니다. 저와 박사님은 물론이고 부동산 재테크 전문가 다수가 참여해 있으니 꼭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저희 마무리 인사할까요? 네. 하나, 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